질문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예제 9-16번 퀘트 플로우인데 뭐다? 압력 9배가 적용된 퀘트 플로우예요.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x 방향에 대해서 압력 9배가 없는 문제였다면 이제는 뭐예요? 압력 9배, x 방향에 대해서 압력 9배가 있다. 다시 말하면 라운드 p, 라운드 x가 0이 아니다 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제 9-15와 동일한 지오메트리를 고려하고 but instead of pressure being constant with respect to x, 그러니까 dp dx가 constant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x 방향에 대해서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줘라. x 방향에 대해서 라운드 p, 라운드 x가 0이 아닌 뭔가를 해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렇죠. 이러한 some constant, 그러니까 dp dx는 constant인 어떤 값을 적용을 한다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로는 calculate and velocity and pressure field. 그 다음에 plot a family of velocity profiles in dimensionless form. 무차원 형태로 플롯해라.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한번 이거 가볼게요. 문제는 다 이해하셨나요? 문제가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만 스탑하시고 문제를 충분히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푸는 거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실제로 풀 수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좀 스스로 좀 해보시기 바래요. 이제 9-16번 자, 윗면이 똑같이 예제 9-15번과 똑같이 윗면이 움직이고 아랫면은 픽스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대신에 앞에 문제와 다른 게 압력 차이가 있다.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 사이에 압력 차이가 있다. 움직이는 속도는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차원 경우에 대한 지배 방정식을 똑같이 씁니다. 라운드 u,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v, 라운드 y는 0. 이제 이거 잘 쓰실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시험 만약에 치더라도 이런 식 안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외워서 이 식들을 써서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X방향 모멘텀, Y방향 모멘텀. 네, 이렇게 해서 컨티뉴이티 하나, 그 다음에 모멘텀 이퀘이션 2개 해서 풀어요. 자, 봅시다. 가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정을 세우는 이유는 뭐 물론 이러한 거 여러분들 실제로 CFD를 쓰면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를 쓰면 이 식 다 그냥 집어넣고 풀면 돼요. 이런 도메인. 그렇게 푸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2D 문제라고 놓고 그렇게 풀면 돼. 이거 계산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렇게 푸는 게 가장 정확한데 여러분들 손으로도 이제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몇 가지 가정을 놓고 손으로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가정, steady state, 그죠? 얘도 fully developed 돼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steady state 가정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steady state 가정을 집어넣게 되면 1번 가정에 의해서 이 두 텀이 날아가죠. 괜찮아요? 자, 두 번째 가정 가보겠습니다. 속도는 0, everywhere, 모든 위치에서 속도는 0.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V가 0이기도 하고 라운드 V, 라운드 X 뭐 이렇게 그런 모든 이분 텀들도 다 0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V와 관련된 성분들은 다 날려주실 수 있죠. 그리고 그래비티는 이건 좀 이따 할고요. V 방향 성분 다 날리면 2번. 오케이. 다음에 세 번째 No gravity. 그래비티는 무시하겠습니다. 그래비티는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3번에 의해서 얘는 날아갑니다. 자, 또 뭐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봅시다. 자, 3번이 됐고, 오케이. 또 이제 여기서 continuity equation으로부터 얻어지는 관계식 round u over round x는 0 이러한 식을 우리가 4번이라고 해서 얘를 어디다 집어넣는다? 여기다가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집어넣어요. 그래서 얘 날아가고 얘 날아갈 수 있죠. 그러면 됐나요? 그러면 남는 식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오케이. 남는 식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미리부터 가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식을 보면서 식이 어떤 텀을 날리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가정을 하나씩 세워 나가는 게 맞아요. 물론 가정이 워낙 명확한 경우에는 가정을 먼저 적용을 해서 해도 되지만 미리부터 너무 많은 가정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세 가지 식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얘를 적분하면 u는 x의 함수가 아니라는 의미죠. 얘가 그러면 u는 u의 y에 대한 함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프레셔에 대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p는 y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는 px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두 사실로부터 이걸 알 수 있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u의 d 제곱 u dy 제곱은 dp dx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뭐예요? 왜 ODE로 간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지금 PD에서 ODE로 갈 수가 있는 거죠. U가 Y만의 함수이고 P가 X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자, 이 식을 이제 적분하면 되는 거죠. 적분하면 D 제곱 U dy 제곱 U분의 1에 dP dx 적분을 하겠습니다. 한번 적분하면 dy du는 U분의 1에 dP dx y 플러스 컨스턴트 C1 한 번 더 적분하면 uy는 2μ분의 1의 dp dx y 스퀘어 플러스 c1y 플러스 c2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까요? 이제 이 식까지 유도를 했는데, 자, 적분을 두 번 하다 보니까 적분 상수가 생겼어요. 적분 상수를 잘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운더리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두 개가 필요한 거죠. 미지수가 두 개니까 그 바운더리 컨디션 첫 번째는 뭘 쓸 수 있겠습니까? u가 제로일 때 속도는 여전히 뭐예요? 0라는 사실 하나. 그리고 y가 h일 때 u는 v라는 사실 하나.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 가지고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u가 0일 때 그러면 지로는 1/2 2mu dp dx 0이니까 0 되고 c1y 0 되고 플러스 c2가 되죠. 맞나요? 이것도 처음에 것도 0이죠. 그죠? 0이 들어왔으니까 0입니다. 얘도 날라가고. 그래서 C2는 0이라는 거를 우리가 찾았어요. 자, 그럼 UY는 UY는 1/2mu dp dx y 제곱 플러스 C1y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C2가 0이 됐으니까. 이제 두 번째 경계 조건 얘를 이 식에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V는 어떻게 돼요? 2mu의 1의 dp dx h제곱 플러스 c1h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c1은 뭐가 된다? h분의 v 마이너스 2mu분의 1의 dp dx의 h가 돼요. 그죠? 그러면 요 C1 구한 것을 다시 원식에 집어넣으면 UY는 뭐가 됩니까? 2mu분의 1의 dp dx y 제곱 플러스 복잡해지네요. y 곱하기 h분의 v 마이너스 2mu분의 1의 dp dx h 이렇게 되죠. 정리를 하면 2mu분의 1의 dp dx y 제곱 마이너스 2mu분의 1의 dp dx hy 플러스 h분의 vy 이렇게 됩니다. 다시 조금만 더 깨끗하게 하면 h분의 vy 플러스 2mu분의 1의 dp dx 곱하기 y 제곱 마이너스 hy라는 관계식이 유도가 됩니다. 자, 처음에 문제가 뭐였죠? 처음에 문제가 calculate velocity, 속도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속도장을 구했으니까 속도는 이제 됐어요. 그렇죠? 그 위치에 대한 속도가 y의 위치에 대한 속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뭘 구하라고 했어요? 속도 구하고 프레셔 필드를 구하라고 했죠. 프레셔 필드. 네, 문제를 보면 지금 뭡니까? 속도장은 다 구했고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프레셔 필드를 구하라고 했어요. 프레셔 필드는 뭐 문제에서 거의 주어져 있어서 너무 obvious합니다. 자,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x가 p2 마이너스 p1 오버 x2 마이너스 x1인데 이거 그냥 리어레인지 하면 되죠. p2는 p1 플러스 x2 마이너스 x1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x. 이 값이 상수인데 상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값에 따라서 이제 뭐예요? P1의 어떤 기준된 압력에서부터 이만큼의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값을 고려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레퍼런스 포인트를 만약에 x0라는 어떤 x가 0이 x0가 아니라 x가 0이라는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프레셔 제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프레셔는 P0 플러스 x2 마이너스 x1 맞나요? 죄송합니다. x 마이너스 x0 그다음에 라운드 p
라운드 x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압력장을 x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x가 제로니까 이것도 0이고요. 그러면은 p0 플러스 x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x 이게 여러분들의 프레셔 필드가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지금 속도장, 압력장 다 구했습니다. 됐죠? 속도장, 압력장 u, y 그다음에 p, x 두 개가 obtained 두 개가 다 구해졌다. 지금부터 이제 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또 보겠습니다. 뭘 구해라? 이 문제에서 B번 Plot a family of velocity profile in dimensionless form이라고 했어요. 무차원 형태의 속도를 플롯 해봐라 하는 문제죠. 그러면은 이 무차원에 대한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예전에 챕터 7 공부했었잖아요. 챕터 7이 뭐였습니까? 챕터 7이 뭐에 대한 내용이죠? Dimensional Analysis and Modeling이라는 내용이었죠. 우리가 이 부분은 굳이 리뷰를 하지 않았지만 좀 워낙 쉬운 내용이고 해서 한번 이걸 가지고 무차원화하는 거를 좀 해볼게요. 무차원화 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무차원화 하는 거 기억 다 살려보시면 첫 번째 뭘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책을 같이 펴놓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테이블 7-2번 한번 펴놓고 보세요. 저도 같이 펴놓고 보면서 할게요. 무차원 하는 거. 자, 7-2번 보면 되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뭘 하라고 되어 있어요? list parameter in the problem and count their total number of n. 자, 파라미터를 다 리스트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 1에서 파라미터를 다 리스트 해라. 파라미터 뭐가 있어요? u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v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h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viscosity 있고 y도 있네요. y도 있고 됐나요? 또 있죠? dp, dx 이게 상수라고 했으니까 요 값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지금 토탈 변수가 몇 개예요? 6 variable이 있습니다. 6개의 변수가 있어요. 자, u는 뭐예요? u는 지금 dependent variable입니다. u는 dependent variable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independent variable로 보면 됩니다. 자, 스텝 2 가겠습니다. 스텝 2 primary dimension 개수가 몇 개냐? 리스트 each of the n parameters. 이 문제에서는 지금 6개의 파라미터죠. 6개의 파라미터의 primary dimension을 다 리스트 해봐라. u 쓸게요. 이 primary dimension은 뭐예요? 미터 퍼 세컨잖아요. 얘는. 그래서 length divided by t인데 그러면 이렇게 쓰면 t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v 얘도 l 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h는 길이니까 l 그 다음에 y도 길이니까 l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dp dx 있고 또 하나가 뮤가 있는데 dp dx는 단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레셔 곱하기 랭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프레셔는 뉴턴 퍼 미터 스퀘어잖아요. 프레셔는 파스칼이니까 여기다가 랭스를 한 번 더 나눠주는 거니까 그래서 뉴턴 퍼 미터 3승이 되는 거예요. 그죠? 뉴턴 퍼 미터 3승이면 뉴턴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이니까 결국 킬로그램 퍼 미터 스퀘어 세컨 스퀘어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스케일이 뭐가 됩니까? 킬로그램이니까 m 그 다음에 L-2 T-2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얘는
킬로그램 per 미터 세크죠. 그러면 여기는 m L-1승에 T-1 이렇게 쓸 수 있죠. 됐나요? 자, 이제 다 썼어요. 스텝 2 끝났습니다. 스텝 3 가보겠습니다. 스텝 3. 스텝 3는 뭘 하는 겁니까? 자, 버킹햄이라고 해야 되나? 버킹햄 파이 띠오름을 쓰면 되죠. 얘를 쓰면 K는 뭐예요? N-J예요. 자, 여기서 J는 총 몇 개입니까? J는 L이 있고 T가 있고 M이 있으니까 총 J는 3이 됩니다. 그럼 토탈 우리가 N이 여기서 6개 파라미터였잖아요. 6 빼기 3 K는 6 빼기 3이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디멘전리스 파라미터의 개수는 몇 개라는 거예요. 디멘전리스 파라미터의 개수는 3개를 얻을 수 있다. 3개의 무차원수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스텝 4.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뭘 해야 되냐면 set j repeating parameter. 네. j개의 repeating parameter를 써야 되는데, 자, 일단 뭘 써야 될지 고민을 해봅시다. u가 있고 v가 있고 h가 있고 y가 있고 dp dx가 있고 뮤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책 테이블 7-3을 좀 살펴보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첫 번째 기준이 여기서 첫 번째 기준이 never pick the dependent variable. Otherwise it may appear in all the pies.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 dependent variable을 설정하지 마라,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들어가는 순간에 얘가 모든 파이에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보기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쓰지 마라. 여기서 dependent variable은 뭐예요? u예요. 그래서 dependent variable은 u이기 때문에 1번 기준에 의해서 얘는 꽝이에요. 그죠? 얘는 고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1번의 기준을 해서 녹화 잘 되고 있는지 한 번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볼까요? 이제 하나는 일단 걸렀고 총 3개를 골라야 되는데 뭐를 고를 것인가? 리피팅 파라미터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걸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오케이. 자, 봅시다. 5번에 보면 never pick two parameters with the same dimension. never pick two parameters with the same dimension. 자, 어떤 경우예요? 얘는 얘랑 얘는 아니고요. 얘랑 지금 디멘전이 어때요? 같잖아요. L 같아요. 이런 경우에 얘 두 개를 같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들어가는 순간에 얘 두 개 때문에 얘 둘이는 디멘전리스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가지고 이제 걔를 컨트롤하면 다 거의 동일한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y분의 h가 항상 식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5번 때문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다. 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이제 정리가 되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6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whenever possible choose dimensionless constant over dimensionless variables 이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수보다 쉬워지면 어떡해요? 변수보다 이 값은 바뀔 수 있잖아요. 변수보다 어떤 constant 값을 써라 하는 거예요. y는 0부터 1까지 아니면 0부터 h까지라는 어떤 값이잖아요. 근데 h는 fixed 된 어떤 constant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onstant를 쓰는 게 더 낫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h를 이제 선택하게 되겠죠. u는 아까 탈락했잖아요. 그러면 h 설정했고
그리고 얘도 컨스턴트니까 괜찮을 것 같아. 써도 HB 일단 두 개 설정했어요. U, Y는 안 될 것 같고. 자, 이제 나머지 dpdx를 쓸 것인가 mu를 쓸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7번을 기준으로 해서 pick common parameters since they may appear in each of the pies. 오케이. 만약에 dpdx가 모든 파이에 들어가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건 감각적으로 그죠? 별로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텀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 거는 뮤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얘가 더 일반적이에요. 제너럴 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리피팅 파라미터로 설정한 건 세 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V, H, mu 이 세 개를 가지고 설정한다. 얘가 파이 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곱해지는 것은 u라는 놈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A, B, C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파이 띠오름을 가지고 이제 뭐예요? A, B, C 개수를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U에 대한 단위는 L에 T-1이라고 했고 V는 뭐예요? V는 L에 T-1의 A승, 그 다음에 H는 L이죠. L에 B승, 그 다음에 미우는 M L-1, T-1, C승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부터 없애면 좋을까요? L 있고 T 있고. 자, 일단 M은 여기밖에 없죠. 그럼 C는 0이 돼야 되겠죠? C는 0이 됩니다. 얘는 날라가요. C는 0이 됐고 이제 A하고 B 두 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와 요거에서만 A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0을 만들려면 A가 마이너스 1이 돼야 얘가 0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얘 두 개가 그렇게 되면 서로 캔슬레이션 되니까 B는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식을 통해서 V분의 U라는 첫 번째 파이를 유도해 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이건 뭐 이렇게 했으니까 잘 하시겠죠. 자, 파이 2 가보겠습니다. 파이 2는 디멘전 컨스턴트 그 리피팅 파라미터 그대로 가고요. VA, HB, mu, C 그대로 가고 여기다가 뭘 이제 집어넣겠다. 이번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Y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Y. 근데 이거 솔직히 해보나 마나 Y랑 H랑 유닛이 같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다 날리면 되는 건데, 네, 그죠? 나머지는 다 A는 0이 될 테고 C는 0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해보시면 돼요. 한번 굳이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해보시면 돼요. H분의 Y가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파이는 이렇게 유도가 됐습니다. 세 번째 파이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이는 dp dx의 v의 a, h의 b, 그다음에 mu의 c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m l-2 t-2 그다음에 l t-1의 a승 l 그다음에 b승 그다음에 m L-1, T-1, C승 이렇게 돼요. 자, 뭐부터 없애볼까요? 자, M이 있는 것은 얘랑 얘밖에 없으니까 얘를 가지고 개수를 맞추면 C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L에 대해서 해볼게요. L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0이 됩니다. C 나중에 대입할게요.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C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이제 풀면 되는 거죠.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2가 되니까 1이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2가 되니까 1이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이걸 통해서 2b는 2가 되고 b는 1이 되고 a는 0이 됩니다. 맞나요? 좀 이상한데? 제가 뭐 계산을 잘못했나요? 잠깐만, 여기서 b가 없죠? 맞죠? t에 대해서는 b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없어요. 그러면은 계산 잘못됐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2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p3를 하면 dp over dx v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h의 2승, 그 다음에 뮤의 c는 마이너스 1승.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v분의 뮤, v뮤분의 h 스퀘어 dp dx 이렇게 얻어지겠죠. p3, phi3까지 이제 구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식을 정리를 하면 결국 u분의 v가 디펜던트 베리어블인데 얘가 f의 y over h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h 스퀘어 뮤 v dp dx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제 무차원을 해야 됩니다. 원식에 다시 이제 돌아가서 좀 잠깐만 쉴까요? 네,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식 찾으러 갑시다. 얘네요. 잘라올 수 있나요?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지? 이건가? 되네요. 조금씩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네, 됐죠? 자, 이제 이 식을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무차원수를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자, 이 식으로부터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 간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요 전체 식에서 뭘 나누게 한다? 일단 v를 나누기를 하면 v분의 u가 되죠. 그리고 h분의 y가 돼요. 그죠? 그다음에 v를 나눴으니까 2mu v가 되고 1이 되고 dp dx가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얘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h 스퀘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부분이 h분의 y의 스퀘어가 되겠죠. 그리고 h 제곱을 가져왔으니까 마이너스 h분의 y 이러한 형태의 식이 되겠죠. 됐죠? 자, 이거를 우리가 무차원 형태로 표현을 하면 얘를 u 스타, 얘를 y 스타, 그다음에 얘를 p 스타라고 디파인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식을 정리를 하면 u 스타는 y 스타 플러스 2분의 1의 p 스타, 그 다음에 y 스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이거까지인가요? 문제 다시 볼까요? 문제를 처음으로 또 돌아가서 문제를 보면은 일단 디멘저니스 폼을 만들고 이 속도장을 이제 보여라 하는 겁니다. 속도장의 형태를 됐습니다. 자, 이제 그림 그려볼게요. 그림 그리라는 거잖아요. 그림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는 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0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y에서는 여기가 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폭은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얘의 지금 속도장을 그리면 어떻게 있습니까? 자, 첫 번째 y가 0에서 y 스타가 0에서 0, 요 부분 오른쪽이 0이 되고 얘도 0이 되잖아요. 그리고 y 스타가 1일 때 얘는 0이 되면서 얘는 여전히 1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대입을 하면, 자, 일단 첫 번째 걸 먼저 그려볼게요. u 스타는 y 스타, 이건 뭡니까? 선형입니다. 자, 이게 뭐다? u 스타는 y 스타, 리니어한 거죠. 그런 관계를 일단 먼저 그렸어요. 자, 이 문제는 뭐였어요? 만약에 이러한 경우는 아까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p 스타가 0이 되면 요걸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0이 되니까, 그죠? dp dx가 0이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u 스타는 y 스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더하기잖아요. 더하기라고 하는 거는 슈퍼포지션이 가능해요. 슈퍼포지션. 그래서 얘를 먼저 생각해 보면 얘는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자, y 스타와 y 스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2차식인데 0과 1을 지나는 2차식이잖아요. 2차식이죠. 그러면은 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는데 얘가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p 스타가 어떻게 됩니까? p 스타가 포지티브면 네거티브면 어떻게 되나요? 네거티브면 마이너스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볼록한 형태가 되겠죠. 그죠? 볼록한 형태가 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는 더하기이기 때문에 슈퍼포지션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대략 어떤 형태의 그림이 되겠습니까? 대략 여기가 0이고 여기 이렇게 요 두 개 만나니까 여기서는 이 부분을 지나가야 되고 여기서 이 부분을 지나가야 되고 두 개가 더해진 형태니까 no.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맞나요? 그렇게보다는 더 튀어나와야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요만큼이랑 더해지니까 그만큼이 더 튀어나오면 아휴,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대략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그죠?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두 개를 더하면 대략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u 스타와 y 스타와의 관계가 이런 보라색 선이 될 테고요. 그렇죠? 만약에 근데 이 p 스타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p 스타가 커지면 얘가 여기는 여기 야. 진짜 오늘 힘드네요. 어디냐? 여기죠? 얘가 p 스타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더 튀어나오고 또 더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자, p 스타가 커짐에 따라서 얘가 점점 더 커지는데 음으로 커지면 p 스타가 0보다 작은데 점점 더 0보다 더 작은 값으로 가면 갈수록 얘가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는 형태. 결국 피지컬리도 생각해 보면 이게 dp dx잖아요. 그래서 왼쪽에서의 압력이 오른쪽보다 커지면 왼쪽에서 압력이 오른쪽으로 커지면 얘는 뭡니까? 얘는 왼쪽에서의 압력이 오른쪽보다 커지면 얘는 포지티브 폴스를 갖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렇죠. 포지티브 폴스를 dp dx x가 커지면 기울기니까
잠깐만요. P1, P2, X1, X2. P1이 P2보다 커야 포지티브한 프레셔가 생기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생기니까 뭡니까? 그 P 스타가 0보다 작아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오른쪽으로 이런 밀어주는 프레셔가 생긴다. 이게 결국 얘가 음수가 되어야 포지티브한 이제 힘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배를 뭐라고 부르냐면 favorable pressure gradient라고 하는 거죠. favorable pressure gradient. 만약에 여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꾸로 들어가면 이런 파란색으로 그렸던 이 곡선이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죠? 근데 이게 이 까만색 선 있는 얘랑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 얘는 그림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점점 더 그림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합쳐지면 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합쳐지면. 그죠? 만약에 그래서 P 스타가 포지티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오른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른쪽에 있는 압력이 왼쪽에 있는 압력보다 커지면, 그러니까 유동이 지금 왼쪽에서 와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얘가 더 큰 압력으로 역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얘는 관성력 때문에 근근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더 큰 압력으로 역압력이 걸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가려고 하는 관성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속도가 느린 쪽에서는 역압력 때문에 리버스 플로우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죠? 유동이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유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는 리버스 플로우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adverse pressure gradient라고 합니다. adverse pressure gradient.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서로 비교해서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괜찮습니까? 자, 리버스 플로우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자, 요 문제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그 앞에 9-13번, 4번인가요? 9-15번, 9-15번 문제를 풀었었죠. 그때는 P스타가 0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죠. 네. 그랬을 땐 U스타는 Y스타 같이 이제 표현이 될 테고 리니어한 관계를 갖겠지만 만약에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다면, 그러니까 왼쪽의 프레셔가 오른쪽의 프레셔보다 더 높은 프레셔가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포지티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favorable pressure gradien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도가 원래에 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벽에서는 노슬리 컨디션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빠른 속도를 못 가고 가운데 있는 속도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셔도 유체가 가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유체가 가는 관성력 때문에 또 가려고 하는 것도 같이 겹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됐죠? 유체가 가려고 하는 관성력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였습니까? 위판의 이동 때문에 생기는 거죠. 위판의 이동 때문에 얘가 이동하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압력까지 더 걸어주면 이런 프로파일이 생긴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이건 물론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플랫을 해보면 더 재밌겠죠. 한번 이런 수식 그냥 테크플랫에서 한번 죄송합니다. 멜랩에서 한번 플랫 해보시면 재밌게 플랫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쪽 프레셔가 이쪽 프레셔보다 더 높은 경우 어떻게 된다?
역압력 구배가 걸려서 어드버스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걸려서 유동이 가려고 하는 성향은 윗면 때문에 당겨지는 성향 때문에 계속 가려고 하겠지만 아랫면에서는 반대로 역으로 가는 속도 성분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리버스 플로우가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이해하시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9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니까 좀 연습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꼭 위에 문제 정말 중요하니까 잘 풀어보시고 9-17번은 어떤 문제냐? 벽면이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에어가 있고 여기 오일이 얇은 막을 띠면서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축은 X라고 돼 있고 Z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다 풀어드리진 않을 거고 어떻게 풀면 되는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은 아랫방향 이렇게 걸리고 있어요. 걸리고 있고, 예, 오케이.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 텐데 물론 이제 거버닝 이퀘이션 아까 풀었던 것처럼 컨티뉴이티 하고 모멘텀 이퀘이션 두 개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되냐면 경계 조건을 나중에 이제 줘야 될 거죠. 그러면 경계 조건은 지금 오일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오일에 대한 경계 조건을 주는데 이 오일이 닿는 이 고체면과 닿는 여기서는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W라고 하면 W의 속도는 0이 되겠죠. 노슬리 컨디션 때문에. 그리고 에어와 오일이 닿는 여기에는 어떤 경계 조건을 주면 됩니까?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아까 했나요? 어제 했나요? 하여튼 했는 것처럼 월요일 수업에서 했군요. 저는 수업을 계속 이어서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자, 뭡니까? 서피스 컨디션을 주면 돼요. 그죠? 그 오일과 에어의 서피스 컨디션을 주면 되는데 그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오일과 에어가 스트레스 관점에서는 서로 같지만 오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뮤의 이게 dw over dx가 되는데 지금 x를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x에 대해서 w의 속도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어느 지점에서 x가 어디 여기를 높이를 문제에서 h라고 했거든요. x가 h일 때 그 값이 approximately 어떻게 된다? 오일의 관점에서 전달하는 놈이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얘는 constant니까 나눌 수 있죠. 그러면 dw over dx x가 h에서 0이라는 경계 조건을 하나 잡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경계 조건은 w가 x가 0일 때 0이다 하는 이 두 개의 경계 조건을 가지고 풀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성항 때문에 이계 미방이잖아요. 이계 미방이기 때문에 경계 조건이 두 개가 아마 필요할 거예요.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서 에어 쪽에 걸리는 압력은 대기압으로 볼 수 있어요. 대기압. 그리고 여기서 걸리는 압력도 대기압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유체 안쪽에 걸리는 이쪽의 압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지점과 두 번째 지점의 압력 구배는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dp over dg인가요? g축 맞나요? dp over dg는 0 이렇게 놓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정보를 드리면 여러분들 충분히 9-17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17번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예제 9-18문제. 이 문제는 fully developed flow in a round pipe Poiseuille
스펠링이 틀린지 모르겠네요. follow. 자, 이 문제.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 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리뷰하면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굳이 다시 풀진 않겠습니다. 이거 노트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속도 프로파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fully develop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fully develop이란 말은 x 방향의 속도가 0이다. 속도 9배가 0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서 v 방향의 속도는 0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고요. 또 뭐 있을까요? 뭐 여기 x로 잡고 얘를 r로 잡고 얘를 세타로 잡으면 예, 그렇죠. 얘는 ur이겠네요. ur이 되고 맞나요? x 방향의 속도 성분이니까 ux라고 해야 돼요. g라고 하겠습니다. g 편의상 지우개를 좀 지우고. 그래서 이 문제는 라운드 UG 라운드 C는 x 방향 완전 발달된 유동이라고 하면 이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fully develop이란 말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UR 성분, U 세타 성분은 0에 가깝다고 보는 거고요. 또 뭐 어떤 경계 조건 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DP, DG는 0이라고 볼 수 없어요. 0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 얘는 유동을 왼쪽에서 또 오른쪽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끌고 가는 동력이 카이네틱 에너지는 동일할 거예요. 면적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카이네틱 에너지 차이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럼 뭘로 끌고 갈 수 있냐? 프레셔 차이로 끌고 갈 수 있는데 그 프레셔 차이가 있어야만 이게 유동이 왼쪽에서 오른쪽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벽면에서 마찰력이 있잖아요. 그 마찰력을 극복하면서 얘를 유동 끌고 나가려면 뭐예요? 유동의 9배가 반드시 있어야만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동이 흐를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프레셔 그레디언트 없이도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유동이 흐를 수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벽면이 움직이면 그런 말이 되는데 지금 벽면이 이거 같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벽면이 다 고정이 돼 있어요. 그죠? 벽면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유체가 벽면으로 인해서 이끌리게 되는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벽면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프레셔 차이가 있어야만 이 유체가 흐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놓으면 안 돼요. 얘는 반드시 0을 놓고 풀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네, 이런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수업했는데 자, 이제 9장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9장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죠. 어떤 문제를 풀었습니까? 이분 방정식으로 우리가 적분을 해서 푸는 문제들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그젝트 솔루션입니다. 우리가 풀었던 것들은. 근데 몇 개밖에 못 풀어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몇 개 없어요. 몇 가지 가정을 가진 나베스톡스밖에 우리가 풀 수가 없다. 이 어썸션을 했다는 말은 나베스톡스 기준이 어떻게 됐다? 심플리피케이션 된 거죠. 이런 경우밖에 우리가 풀 수 없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중에서도 라미나밖에 풀 수 없어요. 그죠? 라미나 플로우. 털뷸런트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털뷸런트는 애널리티컬 솔루션이 거의 없습니다. 모르겠네.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널리틱 솔루션이 없다. 왜? 털뷸런트 플로우는 유동이 해석적으로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동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현상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애널리티컬 솔루션 가지고.
그러면 이 난류 이동을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류 이동을 해석을 한다. 지금까지 그러면 사람들이 뭘 했을 거 아니에요? 난류 이동 가지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을 해서 프로파일을 보고 그 프로파일에 대해서 익스페리먼트를 하고 그 익스페리먼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정도로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나오네, 이런 것들만 이제 살펴보았던 거죠.